좋은 뉴스가 쌓인다. 뉴스테이블. I saw the fire in your eyes. 네, 어제는 자리를 비웠던 두 분이 함께하겠습니다.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조재욱 교수, 경남도민일보 이창원 기자와 뉴스테이블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자리를 비우셨는데 다행히 오늘 모신 이 자리에서 굉장히 따끈따끈한 이슈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의 기추가 좀 많이 주목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간호법 거부를 할 것이냐 했는데 혹시 설마 했는데 역시 거부를 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이어서 취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이 행사가 됐는데 예상은 충분히 했지만 이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수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정치학자니까 거부권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좀 접근해 볼게요. 네.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저는 타당치 못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나면 다시 국회에서 의결이 들어갔을 때 그렇죠. 법안 통과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그러니까 재적의원 그 가반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고 예. 출석한 의원 중에 3분의 2가 찬성표를 눌러야만이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당이 다시 이걸 올릴 수 있는데 예. 더 복잡해진다라는 말씀인 요건이 거죠?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지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해버리면 이 법안이 이제 폐기될 가능성이 꽤 높다. 예. 재의결하는 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 거부권은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만 제가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대통령은 그렇습니까? 거부권 예. 행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왜 예. 그러냐면 상권 분립 취지에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죠? 입법 그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예. 행정부가 가타부타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저 국회가 한 일인데. 예. 그래서 행정부가 입법권에 관해 가지고 그 관여하는 자체가 모양새가 썩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 법이 좋든 안 좋든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고 예. 대통령은 그냥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상권 분립의 국가에서 이렇게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를 해버리면 그렇죠. 입법 기능이 그냥 유명무실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저는 했었거든요. 예. 기자님께서는 이번 사안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대통령의 말을 빌리면 과도한 갈등 초래가 이번 거부권 행사 이유였는데 유관 직역 간에 그렇죠. 예. 그 속 내용을 보니까 뭐 간호사나 의사 또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간의 갈등을 초래한다는 것이었고 네. 이 법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이제 간호사의 의원 단독 개원 가능 여부 그리고 의료 생태계 파괴 등이었거든요. 예. 갈등 요소였는데 좀 속 내용을 보면은 좀 지나친 염려에서 비롯된 갈등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를 좀 정치권이나 행정이 중재를 하고 갈등을 풀어내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예. 오히려 방만하게 네. 좀 방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서 미국 말씀하셨는데 미국에서는 그 우려하는 대목이 현실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분명 좀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말씀 들으면서도 간호법 대체 뭐길래 뭐 간호사를 위한 법이냐, 간호사법이냐 오해하고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법 제정을 주장했던 간호협회 말은 이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특히 현재 간호사의 업무들을 보면은 단순히 환자 간호에만 그치지 않고 있거든요. 뭐 방문 건강 관리나 만성 질환 관리도 있고 그만큼 그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이를 좀 폭넓게 담을 법이 필요하다는 게 이러한 주장이었고요. 예. 하지만 이를 두고 의사협회 등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사의 지도나 감독에서 좀 벗어나서 지역 사회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비판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취지를 보면 이른바 이 PA로 불리는 의사 보조 간호사를 좀 법으로 좀 양성화시키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일부 간호사들이 현재 의사의 대리 역할 그러니까 처방 대행부터 수술 보조, 뭐 시술까지 담당하고 있기도 한데 네. 이번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를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게 하자는 취지도 있었고 하지만 이 역시도 의사협회는 합법화에 반대를 했습니다. 예, 엘리사벳님께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 이전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 일은 벌어졌고요. 그리고 의사협회에서 우려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창원 기자 정리를 해줬습니다. 예. 그런데 의사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간호조무사도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간호조무사랑 간호사는 왠지 좀 한 의견을 공유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왜 그런 겁니까? 여기가 이제 그 조무 노조가 예.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한
그 조건을 명시를 해놨어요. 자격을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게 뭐냐면 간호고등학교 같은 특성화고를 졸업을 하든지 예.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중에 간호학원을 다닌 사람에 한해서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게 이 예. 조문 5조입니다. 음. 그런데 간호조무사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시험을 칠 자격을 왜 꼭 고등학교 졸업자에 한정하느냐. 그리고 간호사들은 그래야만이 질 좋은 간호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예.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학력으로 뭐 자격 상한을 두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간호조무사도 반대 표시를 했던 간호법이었고 의사협회도 반대하고 있고 뭔가 샌드위치 형국으로 끼어 있는 간호사들의 상황입니다. 간호협회는 그러면 거부권 행사 이후에 어떤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네, 곧바로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 간호협회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들에게 그동안의 진실을 알리고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 정치적인 책임을 묻겠다면서 특히 총선 기획단 활동을 벌여서 예. 이번 법에 반대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니 근데 총선 책임단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야당 쪽으로 어떻게 들어가서 당원이 돼서 뭐 활동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이렇게 지금 뿔이 난 간호협회 입장인데 왜 뿔이 났는지 그 단초를 누가 제공했는지 그 주인공이나 장본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일단 보고 오시죠. 다들 의료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눈으로 다 봤고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우와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가려가지고 저는 할 겁니다. 이번에 감사합니다. 간호법 안 되면 저를 저희 국회의사당 앞에서 눕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아니, 저를 믿어주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의 영상과 그리고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웃음꽃이 피는 것 같고 또 박수 소리도 들리기도 했었는데 최영두 의원과 민홍수 의원 모셨을 때 그러니까 진실 공방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후보 시절에 이 간호법 관련해서 약속을 했냐 안 했냐. 그런데 관련 발언을 한 적은 있네요. 분위기 보면 참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당신들의 고충을 알겠고 잘 들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렇다면은 말로 약속을 한 셈이잖아요. 그렇죠. 공약을 파기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시선도 있겠는데요. 이걸 두고 마찬가지로 이 정치권의 정말 갈등이 더 심화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결국에는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정의당 역시 국회 입법권을 또다시 부정하면서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도전하고 있다, 침해하고 있다 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히 이것은 약속한 게 아니다. 네, 간호법 제정을 윤 대통령이 약속한 바 없다고 해명을 했고 당시의 발언을 보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내가 국회 의원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약집에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대통령 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도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근데 공식적 약속도 아니었고 제가 볼 때는 조금 애매해요. 이게 표현이 어떤 어떻게 표현이요? 보느냐에 따라 예. 달라질 수 예. 있을 것 같은데 간호사들 앞에서 합당한 처우와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단 정확하게 가려서 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발음만 놓고 보면 애매한데 이게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게 그 시청자분들도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그 유권자들 앞에서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포퓰리즘 예. 이렇게 표현 많이 하죠. 예. 감은 이슬을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양곡법도 그렇고 간호법도 그렇고 양당이 그러면 사전에 만나가지고 충분히 토론하고 고민해가지고 교집합을 만들어냈으면 예.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민주당 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대안도 안 내놓고 또 그 민주당도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는 거 보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일단은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면서 법안이 일방적으로 안 만들어지는 게 제일 좋지 않느냐. 예. 전부 다 너무 한쪽은 밀어붙이기고 한쪽은 대안도 안 내놓고 무조건 반대를 했다. 정치권 둘 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나무님께서는 당원으로서 대통령 눈치만 보는 국민의힘이
창피합니다라고 하셨고, 현 정권에서 이 소통의 부재라는 화살이 있다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하기는 어려 보인다는 생각은 크게 부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룰 주제가 많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어제 뉴스테이블에서 시간이 없어서 허성무 전 시장과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다루지 못했던 원전 오염수 얘기를 할 건데, 우리 지역도 정말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연기 통영시장이 무슨 말을 했대요. 네, 맞습니다. 문매를 맡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을 전해주시죠. 이 문제의 발언이 지난 11일 통영시 기자야 간담회에서 나왔는데요. 당시에 천연기 시장의 말을 제가 그대로 옮기면 네.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통영시 수산물이 안 팔리게 된다. 우리 입으로 떠들 시기가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조용한데 굳이 통영시가 떠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예. 먼저 이렇게 밝혔고요. 좀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오히려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전 시장이 통영시의회가 대책이 있니 없니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예. 시민을 위한 의회인지 의문이 든다, 안타깝다면서 너무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오히려 뭐 집권당을 편드는 얘기 아니냐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분명 존재할 것 같은데, 네, 교수님은 좀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 얘기는요? 오늘 보니까 사과문 내놓았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과했어요? 예. 예. 근데 이 자체가 바보짓 했다는 것을 본인이 밝히는 거잖아요. 뭐 어떤 식으로 사과했어요? 그냥 뭐 저도 다 읽어보지 예. 않았는데 그 아마 본인이 잘못 발언했다라고 그런 입장을 느낌으로 내놓은 것 뉘앙스로. 같은데 예. 이게 조용히 있어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게 있잖아요. 예. 가만히 있으면 오염수 방류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떠들어야죠. 정부가 지금 바보짓을 하고 있으니까 통영시라도 나서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떠들어야 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통영시뿐만이 아니라 거제시, 사천, 남해 를 비롯해 가지고 인근에 있는 연안 지역과 함께 협심을 해 가지고 세게 떠들어야죠. 지금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밥벌이가 걸린 문제고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데, 그래서 정부와 도에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고 또 그 시찰단 가가지고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 예. 우리 생계가 걸린 문제다, 이렇게 떠들어야죠. 네. 바보짓 된 거죠, 통영시장이. 실시간 채팅으로도 해산물 먹거리 이제 안전할까요 하셨고, 풀기 전에 해산물 다 무의하겠다라고 남겨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오늘 점심 스시 먹었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만약에 방류를 하면은 이제는 어디서 온 해산물인지도 볼 것 같고 걱정이 돼서 예전보다는 많이 먹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우려의 목소리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검증 조사 아닌 시찰이다. 오염수 왜 처리수로 하려고 하냐? 안정성 검사는 왜 제외됐냐? 시료 채취도 못하고 IAEA 검증만 믿고 현장 가서 보기만 하면 그게 시찰이냐, 관광이지?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데, 아무리 안정성 검사가 확인이 된다고 해도 물에 대한 걱정은 분명 시민들이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어떤 검증이 그러면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정부에서? 솔직히 제 생각을 이야기하면 예, 듣겠습니다. 정말로 일본 측이 주장하는 대로 오염수 방류가 해양 생태계에 아무 지장이 없다, 해양 오염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예. 그렇게 자신 있으면 오염수를 좀 정수기에 정화시켜 한번 마셔보시라. 뭐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먼저 쓰라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예, 예. 그러면 마시고 이상이 없으면 우리 국민들 안심하고 뭐 저기 방류해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터널 뚫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직접 한번 사용해 보라. 그리고 또 사찰 기간이 이틀밖에 안 된다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최소 예. 일주일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어정쩡한 시찰로 인해 가지고 자칫 일본이 방류하는데 인정해주는, 일본의 정당성을 들어주는 예. 하나의 들러리 역할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주는 형국이다. 예. 대만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 포함한 그 PIF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도 이제 시찰을 허락했었고 그다음 우리나라인데 그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시찰에 그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방류를 하게 되면은 면죄부를 주는 형국이 된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천 시장이 본의 아니게 보도된 내용으로 시민 수산인 관계자께 심려를 끼친 점 사과한다라고 사과문을 냈다고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지고요. 또 걱정하는 게 앞서 제가 오프닝 때 얘기했는데 전기요금, 가스요금 오른다고 합니다. 그것도 오늘부터 오르거든요. 네. 얼마 올라요? 현재까지 요금과 비교하면 5.3%씩 인상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전기 요금 같은 경우는 킬로와트 시당 한 8원 정도, 그리고 가스 요금은 메가줄당 0.4원 정도가 올랐는데 정부가 지난해 1분기에 전기 요금을 동결한 이후에 매 분기마다 사실 인상을 해왔거든요. 네. 그 보니까 최대 7.4원, 지난해에는 최소 5원이었고
올해 1분기에도 킬로와트 시당 13.1원이 올랐습니다. 예. 도시가스 요금 같은 경우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서 메가줄당 총 5.47원이 인상된 바 있습니다. 네, 겨울에 난방비 폭탄을 맞았던 그 찜질방 사장님의 인터뷰가 제가 계속 기억이 나는데 이젠 여름에 냉방비가 또 많이 들 것 같고 앞서 그 짚어주신 금액대 생각해 보면 뭐 4인 가구 월 7,400원 정도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찌 보면 최소지 더 오르지 않겠습니까? 예, 월 누진세도 있는데. 400원이면 뭘 걱정하겠습니다. 예, 뭐 그 정도면 7,400 충분히 그 정도 할 수 가능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끝이 아닐 거 아닙니까? 얼마 더 많이 오르고 이번에 여름에 그렇게 덥대요. 그럼요. 예. 자, 이걸 두고 이제 저희가 한 1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교수님께 듣겠습니다. 전 정부는 이제 민생 대책으로 공공요금 인상하는 걸 제안하자 포퓰리즘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 정부의 이런 접근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자꾸 전쟁건 탓만 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본인의 정책을 내놓아야 되고 그거를 이제 실행을 옮겨야 되는 거죠. 자꾸 전쟁건 탓해가지고 뭐가 뭐 본인들한테 남겠습니까? 그게 탈원전 방만 지출, 한전 부실 초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 때 한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적자가 급증한 거는 그 연료비 급등하고 전기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적자가 급증한 거지 그 원자력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전 정부 탓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정부 탓도 한두 번 해야지. 그것도 이제 정권 1년이 넘었으면 이제는 본인들의 색깔도 드러내고 본인들의 정책을 정말로 잘 실행할 때가 왔다. 예. 이렇게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한 뉴스테이블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재욱